색다른 시사 토크,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시즌 4번째를 맡았고요. 애기한테 이름 부르지 않고 야 다문화 이루라고 뭔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학생한테? 네, 학생한테. 이제 그 2세대 아이들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걸 겪다 보니까 학교 부적응 현상, 학습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문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우리 전체 일반 학생들의 평균보다 좀 한 2배 정도 높은 수치로 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피부색이 좀 다른 것,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산만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정상적인 교육에서 이제 이탈되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애가 나는 다르다 생각을 안 하는데 학교에 아니면 뭐 유치원 가는데 너는 다문화다. 그러니까 애들은 한국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교육과 통합적인 어떤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바꿉니다.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대한민국의 변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시즌 4번째를 맡았고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양지열입니다. 이번 시즌 첫 회를 열어 새롭게 모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 문제 전문가이신 다문화 청소년협회 박옥식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다문화 청소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좋은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많은 정보 주시기 바라고요. 어쩌면 오늘 주제에 가장 적합한 분이실까 싶습니다. 이제 막 사춘기 맞은 아들 키우고 계시다고요. 우크라이나에 오신 레오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온 레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속 깊은 얘기 많이 털어놔 주시면 좋겠고요. 다문화협회 신수자 부모님 그리고 청소년협회 이나 이사님도 함께 하십니다. 부모 세대인 다문화 1세들이 겪는 차별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다문화 가정 2세의 자녀들이 겪는 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100명 중 2명은 다문화 학생으로 비중이 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들의 중학교 이상 취학률은 일반보다 낮고 학교폭력 경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조사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12만 2천 명으로 비중이 처음으로 2%대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이상 다문화 가정 자녀의 취학률은 우리나라 학교급별 전체 학생 취학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학교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8.2%로 2015년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겪는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차별과 폭력으로 멍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 문제.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0년 이상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고 계신 다문화 가정이 2009년 15%였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60%로 크게 늘었답니다. 이나 이사님, 네. 이렇게 이 결혼 이주민들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청소년 측에
진입하고 있는 거겠죠? 네네네. 지금은 보면은 나이별로 보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우리 레어 씨 아들처럼 네, 네. 그런 애들이 제일 많아요. 만약에 통계로 네. 통계로 보면은 만 9살부터 11살 비율이 45.8%나 됩니다. 굉장히 굉장히 높네요,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만 12살부터 14살은 24.1%. 그것도 굉장히 많은 비율이고요. 그리고 만 8살 이상은 13.8%예요. 생각보다 이제 다 청소년들인데, 그런데 그 신고원님, 네. 이게 이런 아이들 중에 차별을 경험한 아이들이 9.2%, 그러니까 네. 10명 중 1명이 차별을 겪었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결혼 이주에서 온 그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주 여성들 부담도 그 자녀 세대가 요즘 좀 학교에서라든가 또는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약간의 그런 것을 이제 그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 예전에 비해서 이주 여성은 오히려 그런 그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2세대 아이들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걸 겪다 보니까 학교 부적응 현상, 학습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이 아무래도 이 분야는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 폭력의 그 평균을 비교해 보면 다문화 청소년들이 거의 뭐 18%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이화여대 오인수 교수가 연구한 그 학교 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그런 연구에서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은 한 11% 정도 되는데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우는 18%로 상당히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아닌 청소년들에서 상당히 비율이 뭐 크게는 2배 가까이 높은 그렇습니다. 건데, 예. 사실 이 학교 폭력, 특히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학교 폭력 얘기를 하자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지난해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천 중학생 그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정리 좀 해주시죠.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러시아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중학생, 러시아 다문화 중학생이죠. 네.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4명의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특히 이제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는 그 허리띠로 목을 뭐 끌기도 하고, 또 입안에 침도 뱉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전자담배 같은 것들을 빼앗고, 또 그 패딩 입었던 것들을 또 가해자들이 입고 나타나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그 러시아 다문화 중학생이 이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그날 저녁 때 또 이제 그 고층 건물에서 투신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달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 가해 학생 4명이 다 실형을 받았어요. 뭐 많이들 짐작하겠지만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그런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중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피해자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중형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중형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어쨌든 학교 폭력에 대해서,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그 폭력을 행사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그러한 판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그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사회에 일깨워주기 위한 그러한 그 조치로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나 이사님 이제 청소년협회 같이 일하고 계신데, 잠깐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것도 중형이 아니다, 더 엄격하게 처벌을 했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대답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문화 엄마들 우리 단체 이렇게 채팅방도 있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엄마들 의견을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 사건은
굉장히 열심히 봐왔고 그다음에 지금 내린 결정대에서는 이거 엄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도 애들인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제일 많은 의견이 뭐냐면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뭔가 한국에서 법이라든가 아니면 제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바뀌었으면 좋다 그 다수의 의견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애들이 차별받는 이유가 뭐냐면 신체적으로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받는 건데 그러면은 한국에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단일 민족으로 배웠지만 그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따져보면은 그래서 교육에는 이제 애들한테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교육으로 이제 단일 민족 아니고 여러 민족 같이 사는 나라다 이렇게 교육이라도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면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좀 줄여지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제일 많아요. 어찌 보면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더 무게를 주고 계신다는 걸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사장님 이제 너무 큰 충격이었잖아요,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현장에 계셨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계시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심해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지금 학교 폭력의 그 실태들을 보면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지금 이나 이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법적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분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는 청소년기에 있을 수 있는 성장통인데 그걸 처벌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너무 관용적이고 허용적인 그런 그 대책 때문에 이 학교 폭력이 악순환되고 또 청소년 강력 범죄 비율은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년법이든 이런 법에 대해서 좀 강력한 조치로 마련해 놓으면 그 자체가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또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이제 꼭 강하게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레오 씨 같은 경우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문화 자녀를 키우고 계시니까 어떠세요?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보시기에. 제가 지금 우리 입사 몇 번 했는데 우리 아들도 학교 몇 번 바뀌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우리 아들 초등학생이라서 아직까지 그런 폭력 같은 거 느껴본 적 없었고 그런 이야기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별로 없었고 다양한 거예요. 네. 근데 뭐 보니까 우리 지금 학교에서 다문화 애들이 많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올라갈수록 애들이 더 이제 크면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되게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 현장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틀려오는 사실일 것 같은데 신고모님 이게 최근 조사를 보니까 학교 폭력이 참 이게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요. 한 48%가량 절반가량은 그냥 참거나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뭐 이걸 막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깊이 살펴보니까 우리 이주 여성들이 결혼해서 초기에 사실은 그 이주민의 생활을 하면서 그 가족 내에서 무조건 참고 적응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엄마의 그런 그 어떤 생각이 또는 그런 그 참음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학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엿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아이들한테 좀 교사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이렇게 지도를 하고 또 교사의 인식 자체가 조금은 나는 글로벌을 생각한 세계인으로서의 교육을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안에서 어떤 그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딱 다문화라는 그 어떤 그 인식, 규정 이러한 것들이 어떤 아이들이 생활하기 매우 어려운 그리고 무조건 우리 엄마처럼 나도 참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신고모님이 또 어떤 좀 새로운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나 이사님 아이를 키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모님 얘기는
엄마가 참는 걸 보고 아이들도 참게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마음 준비를 하고 한국어를 안 배운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참는 면이 많아요. 엄마들이 네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학습된 것처럼 이제 학교 가서 이렇게 참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어필하셨는데 교사의 지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우리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하긴 하는데 그래도 교육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은 부모들이 애들이 어떻게 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보여요. 누가 이제 같이 노는지 아니면 약간 외톨이 되는지 보이는데 그거를 부모한테 알려줬으면 좋은데 저 경우에는 그런 거 몰라가지고 우리 애가 외톨이 됐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놀려고 했는데 애들이 끼리끼리 여자 끼리끼리 놀아가지고 약간 너는 필요 없다. 지금 게임 끝났다. 이렇게 외톨이 됐다가 몰랐어요. 1년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1년 이렇게 다니다가 3학년 되니까 지금 애들이 너무 착해요. 그럼 와가지고 우리 같이 놀자. 근데 우리 애는 됐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울리는 거를 이제 사회와 이런 것들 어차피 얘네들이 떨어졌구나. 놀다가 나를 어차피 나가라고 할 거니까 상처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오히려 얘가 터프하게 나 안 놀아. 너희들이 놀아. 혼자 있다고 오히려 선생님한테 연락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학교에서 일하는 생활이 뭔가 문제 있으면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알려주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 못하게 해주는 선생님은 교육은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어요. 우리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의무 교육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뭐 성교육 의무라든가 뭐 가정폭력 의무 교육이 이런 게 많은데 다문화 인식 교육도 사실은 의무 교육으로 이제 좀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 이사님도 이게 학교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돼서 오는 문제점들을 좀 많이 보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도 뭐 그 지도하느라고 바쁘다고 해서 선생님하고 얘기할 수 있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돼서 대체로 이 학교 폭력을 당해도 얘기할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도 좀 적극적으로 그 지역사회 주변에 학교 주변에 청소년 수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 같은데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쨌든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알리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레오 씨 같이 이제 자녀 키우는 다문화 가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사장님, 이게 그렇게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소통을 잘 못하고 어려워하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뭐 좋은 선생님 만나면 다행이지만 안 그럴 경우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학교를 아예 안 가는 그런 친구들도 생기고 그게 또 학교 폭력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우리 전체 일반 학생들 평균보다 좀 한 2배 정도 높은 수치로 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학교에 가도 이제 적응을 잘 못하는 게 뭐 언어 발달도 사실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흥미를 못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그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학업 중단에 대한 이유가 뭐 그냥 싫어서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학교에 다닐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 또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레오 씨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 들으시면 좀 걱정이 되겠어요. 아직은 안 그러시고 안 그러시겠지만 자녀분이. 아니 네. 근데 또 어떤 할 말이 지금 생겼는데 기억이 나서 우리 이제 3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선생님 잘 만났다 안 만났다 그런 이야기 그런 무슨 의미 잘 모르겠었어 그동안. 근데 3학년 때 딱 너무 많이 느꼈어요. 우리 아들 좀 이런
활발한 애기니까 엄청 뭐 많이 뛰고 뭐 그런 활발한 애기라서 부모님한 저기 선생님한테 계속 연락이 와서 뭐 아들 말 안 들었고 움직이고 계속 뭔가 못하게 했어요. 이걸 조금 못하게 우리 아들 이제 뭐 학교도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또 많이 생기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 계속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처음부터 언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더 있었고 근데 제일 제가 봤을 때 제가 큰 문제라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한 아이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전체 따면 뭐 전체 다 보고 뭐 이렇게 일차로 다들 모든 아이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런 교육하고 있어요. 근데 뭐 외국에 보면서도 자기 특성이 자기 특별한 색깔이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일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서 공부 실제로 하는 게 아니고 추운 아이 그리고 특별하게 키우는 하나씩 한 명씩 아이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또 잘 보고 잘 도움이 되는 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우리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꼽히는 거예요. 그냥 뭐 다문화 가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다양성을 못 키워준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다문화 가정으로 가면 더 큰 어려움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문화 가정으로 연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저만 느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들 다문화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다문화 애들 선생님이 처음부터 벌써 특별하게 봐요. 똑같이 봐야 되는데. 차별을 아예 네네네네.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오히려 한국 학생 더 많이 움직여도 다문화 엄마한테 연락이 가요. 저는 2학년 때 처음에 그런 연락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할 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연락 받아서 우리 아까 레오 씨처럼 못됐다 어쩌고 받았다가 앉혀놓고 너는 오늘 이렇게 왜 했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애는 잘 못한 거 없고 오히려 한국 친구가 잘 못했는데 우리 애는 그거를 전달을 못해서 언어 표현이 아직 부족해서 전달을 못해서 선생님이 너는 못했고 이 친구는 그 친구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선생님한테 전화 안 하고 아예 썼어요. 써놓고 문자로 길게 썼어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길게 써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쓴 그 문자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있는데 학교에 제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선생님 알아서 분석하시고 제대로 이렇게 애들 사이에 뭐라고 하지? 긴장됐어요. 풀 수 있게 도와달라. 해줘야 되는 역할 아니냐고 썼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안 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문화 엄마들이 그냥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자꾸 화나 이렇게 나면은 그거를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을 해서 약간 화풀이도 대상이 되거든요. 내 아이한테. 아니 엄마한테. 네, 왜냐하면 다문화 엄마들은 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들 많지는 않아요. 아니면 레오 씨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면은 그런 경험 덜 겪고 한국말 못하면은 그런 경험이 엄청 많이 주변에 들리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얘기 들려준 거고 주변에 엄청 많이 들려요. 신부모님, 이 학생들도 말이 좀 서툴 수도 있고 또 학부모들도 말이 서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더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각 조사 통계를 보면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제 4배가 높아요. 이런 학업 중도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폭력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피부색이 좀 다른 것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산만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자체도 위축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교육에서 이제 이탈되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보면은 지금 10만 명 이상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초중고 다 합해서. 네. 10만 명 이상인데 매년 2만 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이러한 그 문제가 우리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미 다문화 가정은 우리 사회의 소수인이지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과제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10만 명이 넘어가면 이제 소수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어떤 원인들에 관해서 얘기들을 좀 나눠봤고 짚어봤는데 이사장님 그러면 막으려면 예방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뭐 딱 잡아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신의 그 가정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소극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교 폭력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긍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이 뭐 맞벌이 하느라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자녀와의 대화가 상당히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자녀가 처한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 다문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문화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우리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그런 인성교육이라든지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효과적으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그리고 또 이제 학교 교사들을 위한 다문화 그 이해교육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한국 다문화 청소년 협회에서 다문화 교육 지도사라는 그 자격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 가족들과 또 학교 선생님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문성을 높이 있도록 그런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다문화 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르치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부적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그 교과 과정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신숙사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교장들의 재량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뭐 이런 그 다문화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다문화 중점 학교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조차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증가를 위한 증진을 위한 이게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애호 씨나 이나 이사님 두 분 다 이제 학부모시기 때문에 학교에 또 바라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레오 씨, 이 선생님들의 학교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써줬으면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런 뭐 제가 얼마 안 돼서 또 뉴스 같은 거 봤는데 그쪽에서 어떤 선생님이 애기한테 이름 부르지 않고 야 다문화 이러라고 뭔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학생한테? 네, 학생한테. 그래서 진짜 충격받고 원래는 이제 그런 다문화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아이 다문화 이야기를 아이 꺼내지 않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게 없어버리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애들 학교에서 애들 보면서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들 똑같아요.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인이라서 그런 얘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딱 자기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는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딱 아이만 특성 보면서 행동하는 거고 그런 다른 구별하는 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레오 씨 하신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 이나 이사님도 참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똑같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굳이 그거를 선생님들부터 먼저 다르게 봐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차별이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 여러 번 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선생님들께 바라는 말씀? 일단은 많아요. 많아서 간단하게 할 건데요. 추가적으로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 교육받을 때 그 다문화 교육이지만 그래도 다문화로 안 쓰고 다 같이
똑같은 교육 받았으면 좋겠어요. 단일 민족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아까 레오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야 다문화 나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좋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끔씩 다문화 센터에서 뭐 이렇게 와요 학교로. 그러면 학생한테 하나씩 나누면은 만약에 번거롭다 아니면 시간이 없다 하면은 다문화 학생 이쪽으로 오세요. 그거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절하게 말한 건데 근데 다른 만약에 학생들이 얘는 다문화라고 인식을 안 한 상태에서 뭐야? 쟤네들이 왜 달라? 그런 사고 방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좋은 의도인데도 이렇게 좀 교육을 안 쓰는 걸로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은 뭐냐면 엄마 아빠 중에 누군가 외국인인데 엄마 아빠가 다문화지 애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사실. 다문화 가정들이랑 만나다 보면 신기한 거는 그 한 외국인 부모의 언어 모르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신기한 거는 엄마가 외국인이면 왜냐하면 엄마는 한국에 와서 한국 전통을 다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가 봐요. 여자들은. 네. 그래서 애들이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이다 생각을 하고 일부러 자기 언어도 안 가르쳐주는 그런 가정이 많고 애가 나는 다르다 생각을 안 하는데 학교에 아니면 뭐 유치원 가는데 너는 다문화다. 왜? 내가 왜 다문화야? 그 애들도 충격받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한국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신고님 이게 교육 현장이 좀 더 섬세해져야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안타까움을 지금 제가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으면서도 느꼈던 것인데요. 사실은 서울대학교에 중앙다문화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7년, 8년 그 다문화 초기에 전국 교사들 연수도 여기서 있었습니다. 사범대학에서. 그런데 이 연수에 전국의 교사들이 참여하면서 정말로 그 세계인으로서의 교육을 해야 한다. 여기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만 이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져 버렸어요. 좀 더 발전시켜야 할 우리 교육부에서 해야 할 그런 교육 제도였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교육부가 좀 더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이렇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육 당국이 이러한 교육 환경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좀 의무적으로 의무감을 갖고 좀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늦었죠, 이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제 하고 있다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은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해마다 2만 명씩 늘어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보다 먼저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은 해외에서 혹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없을까요? 그 다인종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사례가 있는데 거기 뭐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뭐 인종 평등 기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점수 매기기 이런 그 프로그램도 하면서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해외 사례들이야 뭐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다문화란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다인종 국가니까요. 그래서 모든 청소년, 모든 가족 뭐 이런 그 용어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문화 요리 교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요리를 통해서 좋은 점, 긍정적인 점들을 많이 인식하게 되니까 이게 다르고 차이가 있지만 이게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아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뭐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해외에 뭐 다양한 사례 지금 성공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캐나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차별이란 용어들이 아예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어쨌든 포용적이고 모두가 우리도 다문화다. 그러니까 다수의 다문화가 되고 소수의 다문화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와 또는 제도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실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보면 저도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미국에 연수 갔을 때 생각이 나는데 한 20-3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갔으니까 각국의 조그만 음식이나 소품 같은 걸 가져와서 학생들이 돌려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다른 걸 이해하고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우리도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레오 씨도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실 게 있으신 모양이에요. 네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은
뭐 다문화 교육이 되게 외국 사람 온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되게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한테도 그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더 자세히 말해야 되는데 제가 기화했어요. 원래는 제가 지금 이제 한국 사람이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다 똑같은 사람이다. 내 나라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아직 뭐 한국 사람처럼 생기는 사람 한국 사람이고 들리게 생기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똑같이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지면서 좋겠어요. 왜냐면 한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더더군다나 귀화하는 외국인들이 더 많고 이제 외국인들이라서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외국인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이 더 없어지면 이제 제일 아마 우리 목표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도 그런 교육 많이 알려줘야 돼요. 여기 한국 사람 생기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뭔가 그런 거는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외모에 대해서 많이 뭐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교육을 하는 게 하면 좋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제 표현이 아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는 한국이 아니었더라도 한국인 온 사람들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다문화 TV에서도 자꾸만 이제 가르쳐 드리고 깨우쳐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현실적으로 좀 빨리 나가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어떤 일종의 맞춤형 교육 제도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고모님.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방문 지도라든가 통해서 하긴 하는데요. 어머니의 언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언어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이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분께서도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따로 이렇게 스스로도 이제 어떤 그 벽을 갖고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언어라든가 이 소통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좀 더 제대로 가져야 하겠죠. 그래서 특히 교사의 인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에 했었던 그런 그 선생님들의 연수, 다문화 연수, 그 당시 선생님들은요, 이 다문화 연수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시험 점수가 사실은 승진 점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불꽃 튀게 이 그 전국에서 그 대학에 그 연수 신청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논문도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 한 2, 3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소강 상태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좀 우리가 다시 다문화 인식이 재고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문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생활 중에 특히 이제 개인별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그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해서 학업 성취도를 따라가기가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학교 교육 그 체계 내에서 이렇게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 돼 있어서 사실 맞춤형 지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사들에게 기대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고 그 교사들도 워낙 업무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그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멘토링을 통한 맞춤형 학습 지도나 아니면 또 그 문화 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활동 체험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교에서의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의 적응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 특별히 그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업이 좀 딸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로 직업을 위한 그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저희 협회 같은 데서도 이제 글로벌 청소년 창업 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창업을 돕거나 진로를 돕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헝가리 지역에 그 우리 다문화 학생들을 2명을 취업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 현지 법인에 이렇게 취업을 시켰는데 인턴으로 생활하면서 잘하게 되면
정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진로 교육에 예. 초점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부터 이제 해결 방안이나 또 예방법 이런 말씀들을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알고 또 그런 어떤 데 필요한 장치로서 언어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그 역할을 해줄 교육 현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하신 말씀들 말고 이거는 꼭 더 해야겠다. 이거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하나씩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레오 씨부터 해주실까요? 뭐 제가 지금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선생님들로라서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그럼 선생님들이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를 한 명씩 특성 보면서 키우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네. 바라보고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학교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부모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나 이사님은 어떤 말씀을 꼭 가지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한국에 오래 살았는데 한국은 되게 빨리빨리 바뀌고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뭐 기술도 발전해주고 다 발전했는데 글로벌화가 계속 안 돼요. 안타깝게도. 네. 지금 시대가 글로벌화돼야 되는 시대인데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가든 다 지금 우리는 접근선이 쉽잖아요. 비행기를 슉 날아가면은 다른 나라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화 왜 이렇게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지 교육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본 전쟁 때문에 이제 자신감이 잃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필요했기 때문에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신감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다른 단계는 글로벌화인데 그 단계로 왜 이렇게 넘어가기가 힘든지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도 우리가 좀 우리끼리 세상에 웅크러져 있는 것 같다라는 이것도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고모님은 뭐 끝으로 꼭 중요한 말씀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게 뭘까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공존만이 희망이다. 지금 세계 각 나라 수를 보면 294개로 이렇게 집계가 된 걸 보았어요. 근데 294개국 나라에 한국인이 진출해 있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한 200여 개국 이상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이런 통계를 보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공존만 희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어머니들께 특히 어른들께 또 선생님들께도 인식 제고에 있어서 외국인이 살기 좋은 곳은 한국인도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내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때 내 아이가 멘토가 되는 것은 오케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레오 씨가 그러셨잖아요. 나도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국인 취급한다. 근데 이렇게 자녀들이 한국에 왔을 때 레오 씨 같으면 자녀들이 왔을 때 이 자녀들이 멘토가 되는 것은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도하고 뭔가 끌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 아이들이 잘하는 것은 참 그 꼴은 보기가 어렵다. 그럼 왜 그러시냐? 이건 정말 많은 우리 인식, 정말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네. 좀 어머님들의 좀 그런 부분은 우리 어머님도 혹시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좀 네.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현장에서 뭐 귀한 경험 많이 나눠주셨는데 이사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짚어야겠다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다문화 청소년을 바라보는 이 정책적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도 전체의 2.2%인데 특히 초등학생은 지금 3.6%입니다. 그래서 네. 점점점 급속하게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정책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문화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라는 곳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 다문화 청소년은 다 학교 밖 청소년 같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시각도 좀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 다문화와 학교 폭력, 이것이 이제 아주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데, 다문화 청소년들이 전체 학교 폭력의 그 평균치보다는 6.3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이러한 그 학교 폭력적인 대응 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다문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 중단율도 높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또 좀 필요한 그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니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다문화 청소년들을 고립적으로 딱 구분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모두 아까 레오 씨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모두 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다 이거죠. 소수 다수 뭐 피부 색깔, 언어 뭐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다솜학교라고 해서 딱 구분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교육과 통합적인 어떤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정리를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델 한현민군 잘 아시죠? 타임즈가 선정했던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명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던 한국인 최초의 흑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한현민 군은 어릴 적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랐다, 이렇게 어느 방송에서 고백을 했죠. 우리 사회의 이면에 숨겨졌던 치부를 세상에 알리면서 큰 울림을 줬는데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은 한국 사회의 차별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 머지않아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주 배경으로 인한 적응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